네, 지난 이틀간 뉴욕 증시는 좀 거칠은 조정을 받았는데 어떤 연유 때문인지 현지 분위기 들어봅니다. 글로벌 마켓 나우 가보도록 하죠. 이번 주 금요일 아침에 글로벌 마켓 나우 김희욱입니다. 사실 어제 광복절로 하루 쉬었고요. 그 전날 수요일만 해도 9월 양적완화 축소 불가론이 월가에서 솔솔 올라오고 있다고 소개해드렸는데 참 하루 만에 제가 실없는 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지금 현재 월가와 그 글로벌 금융시장은 양적완화 축소에 대해서 하루들이로 조울증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블룸버그 통신의 마감 브리핑 준비했고요. 오늘 이러한 연준 양적완화 축소 시나리오에 힘을 실어줬던 지표와 재료들 좀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오랜만에 또 조지 소로스가 한번 움직였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이 뭔가 한번 살펴보시기로 하죠. 먼저 블룸버그 통신의 마감 브리핑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미증시는 제목이 참 험하네요. 2중고만 해도 얼마나 진짜 날도 덥고 힘든데 3중고. 오늘 미증시 S&P 500 지수 10개 구성업종이 전부 하락. 공포지수는 하루 만에 13% 급등. 이 배경에는 우선 오늘 실적이 발표된 중량급 기업 2개 가운데서 네트워크 장비 대장주인 시스코 시스템즈의 실적 실망과 감원 발표, 여기다가 유통업종 대표주죠 월마트 역시 실적 실망 기록했고, 여기 이렇게 오늘 관심 종목에 나왔네요. 월마트가 급락했다고요. 이렇게 기업 실적이 일단 형편이 없었고요. 그 다음 경제지표랑 연준 불안은 그 실체가 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먼저 경제지표 바로 넘어가서 미 상무부의 7월 CPI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됐는지 보시겠는데요. 7월 한 달 동안 소비자 물가는 0.2%가 상승을 한 걸로 나와서 당초 예상치하고 딱 맞아 떨어졌고요. 사실 휴가철이 한창이었던 7월 결과에서 근원 물가라고 그러죠. 식료품하고 에너지 같은 이 가격 변동이 크고 수요 공급에 따른 것이 아니라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거를 뺀 물가 상승률 역시 0.2%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최근에 연준 임원들이 실업률은 실업률이고 또 인플레를 예를 들면서 이 인플레가 사람으로 따지면 혈압과 비슷해서 너무 낮아도 이게 저혈압이라 기운이 없는 거잖아요. 연준 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아서 양적완화 축소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던 것은 상당 부분 좀 힘을 잃게 됐다. 절반의 날개가 꺾였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다가 유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비자 물가가 견조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저는 또 눈여겨봤던 것이 바로 이건데요. 일단 동향 자체는 보시다시피 2분기 들어서 조금 안정화되면서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항목별로 보시면은 요겁니다. 에너지 서비스 물가가 1% 하락, 전기가 0.3%, 그리고 도시가스가 마이너스 2.8%, 상당히 큰 폭의 물가 하락이잖아요. 이거는 뭐 사실 계절적 요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그린 에너지를 표방한 것은 진짜 엄청난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친환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셰일가스 개발을 거의 국책 사업으로까지 밀어붙이니까 중동 쪽하고 마찰은 줄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이제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지 세력이었던 정유사들하고 무기 제조사들은 지금 울고 싶은 상황이죠.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는 러시아가 이렇게 천연가스 수요가 급감하고 가격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을 좀 원망하는 동시에 애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그런 와중에 전 CIA 요원 스노우든 망명을 러시아가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또 미국하고 신경전, 이런 모든 정황이 다 여기에 들어있지 않느냐. 이 에너지 물가 급락,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좀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드려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경제지표 하나 보시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떻게 보면 흔하디 흔한 주간 자료긴 하지만 요즘에 아주 스타급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시겠는데요. 연준이 9월 FOMC에서 양적완화를 축소하든 유지를 하든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 바로 이 실업률이고요. 이 실업률의 또 4분의 1을 한 달에 있어서 4주차까지 보면은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또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당초 예상치 33만 건보다 1만 건이 더 줄어든 32만 건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추세를 내려가서 보시면은요.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요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번에 하방을 깨고 이제 레벨 다운이 본격적으로 한번 나온 건데요. 이 지난주에 33만 한 3천 건 나왔던 것도 많이 빠져서 추가 하향이 되겠느냐 그랬는데 이렇게 보다시피 더 내려갔고 지금 2007년 몇 월 달에 최저치 한 6년 만에 최저치까지 현재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고용보고서라는 게요.
7월 달께 8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나오고 8월 달 거는 또 9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나오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걸 그렇다고 한 달 내내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첫째에서 둘째 주에 데이터를 다 모아서 조사를 하고 남은 2주 동안은 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그냥 한 달의 절반 정도는 그냥 들고 있다가 다음 주 첫째 금요일에 공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결과가 8월 첫 주 결과였다 보니까 이게 이제 8월 고용지표의 예고편으로서 의미가 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월가와 외신들의 분석은 어땠는지 한번 로이터 통신 보실까요? 아주 대놓고 저렇게 얘기하네요. 오늘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실업수당이 연준 테이퍼링의 복선이다. Q2가 양적 완화인 것처럼 테이퍼도 양적 완화 축소로 이제는 좀 우리가 자꾸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괄호에다 안 쓰고요. 아예 테이퍼라고 쓸 테니까요. 조금 연준 양적 완화 축소가 테이퍼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 의견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는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살아나고 있다는 주변에서 얘기는 많이들 들었는데 이런 설왕설래가 사실로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연준 양적 완화의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인 인플레 우려가 불과 몇 달 만에 상황이 반전돼 버렸다 라면서 연준 양적 완화 축소 시나리오는 오늘 갑자기 또 힘을 받았고 오늘 미증시에서 투매가 나온 것은 이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를 뭐 선반영이니 뭐 아니면 뭐 양적 완화가 축소되면 오히려 더 견주한 이 미증시의 자생력이 생긴다는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걱정입니다.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 보시죠. 지난 6월 FOMC 때도 그랬고 5월 말에 버냉키 연준의장 발언 때도 그랬고 미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는 코스피의 하방 압력이 커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 선이 한 2.7 정도가 어떻게 보면 좀 위험 레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2.76%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1.78%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사실 워렌 버핏이 착한 투자의 귀재라면은 조지 소로스는 조금 야비한 투자의 귀재 이렇게 얘기를 되나요? 어르신인데 연세 많이 드셨는데 어쨌든 한번 내용 보실까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입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누구나 이 소로스의 그 일화를 한두 개씩은 알고 있죠. 이분의 특징이요. 항상 한쪽으로 몰빵입니다. 근데 항상 다 맞아요. 항상 다 먹어요. 그래서 뭐 과거 퀀텀 펀드를 이끌고 뭐 영란은행 금고를 바닥나게 했다는 일화도 있고 뭐 IMF 때 이 사람이 뭐 말레이시아하고 홍콩을 공격해서 한국까지 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막았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좀 그런데요. 최근에 이 사람의 작품은 뭐였냐면은 작년에 아베 정권 들어서자마자 엔화 약세에 대량 베팅해가지고 올해 3월 달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천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런 일례가 가장 최근 작품이고요. 그런데 이런 소로스가 미 S&P 500 지수가 하락을 해야지 수익이 나는 풋옵션을 왕창 매수했다네요. 그 근거로 이번에 미 증권거래위원회 13F라고 하는 이 분기 자료를 보시면은요. 시점부터 왜 이렇게 눈 아픈 자료를 보여주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소로스 트랜잭션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콜도 143,600주 정도 샀지만 어쨌든 풋이 7,802,400주를 풋에다 갖다가 이번에도 역시 몰빵을 했네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애플 주식은 66,800주, S&P 500 지수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애플 주식은 저만큼 매수를 했다고 해서 나름대로는 또 해지 전략을 구사한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현물 사고 파생으로 해지라는 게 이게 상식인데 이분은 S&P 500 풋을 저렇게 780만 주 사놓고 애플을 매수하면서 또 해지를 했다. 참 이 조지 소로스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는 약간 이제 이런 일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이게 또 월가에서 미친 영향이 뭐였냐면요. 오늘 보도를 통해서 이게 나오자마자 월가 트레이더들이 소로스가 하방에 저렇게 대규모 베팅을 한 뉴스를 결국은 미 증시의 조정 가능성으로 연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긴장했다 그러네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거의 한 90%의 확률로 항상 몰빵에 성공했는데 이번에도 맞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조지 소로스 씨. 마지막으로 MSCI 한국 지수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냥 화면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죠. 사실 이틀치를 조합을 해야 되는데요. 이틀치 해도 어쨌든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코스피 1900포인트에 연동되는 56선은 지켜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사실 코스피 1900
초반 정도에 대해서는 외국인들도 뭐 좋은 날씨나 인정은 하고 미증시 낙폭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선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외국인들이 뭐 대량 매도세를 퍼붓거나 이럴 가능성은 그래도 크지 않지만 미국보단 크지 않지만요. 대신에 앞에서 소로스 일화도 보셨다시피 오늘 같은 날은 좀 웩더덕이라고 하죠. 이 파생이 본장을 흔드는 약간 요런 이 하방의 압력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여기에 적극 가담할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 외국인들의 눈높이는 현재 코스피 수준을 정당화해주는 수준 정도로 읽어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